밤새 강령하셨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그 식사 시간에 갑자기 삘을 받아가지고 그 팀 위슬이라는 그 악기를 잠깐 연주를 했었는데 음향 시설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다음번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는 이제 잠을 거의 잘 못 잤거든요. 근데 이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잠을 설쳤다라고 하면은 좀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잠자리를 달아서 잠이 안 났다기보다는 아이디어가 떠올 때마다 참 자다깨다 기록을 하느라고 잠을 거의 설쳤습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다른 번역에서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너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토요일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실익이 있는 그런 내용이 별로 나오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해서 저한테 좀 책임을 맡기셨는데, 제가 연구한 거를 좀 그래서 발표를 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자꾸 해석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자기소개를 좀 먼저 좀 보시죠. 예. 저는 이제 김용태라고 하고요. 얼굴용의 별태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별이니까 많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은 어디? 저는 지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어저께 주의를 받았는데, 세금 바로쓰기 남사자 연맹의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 들어가면, 공공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어저께 토의를 했는데요. 개념 정의부터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걸 제가 봤더니 이제 눈높이 대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먼저 예고를 드리면은 제가 어저께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EACE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기분이 혹시 혁신적인 상품을 공개하기 직전에 스티브 잡스의 심정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자, 개념 정의가 뭐냐면은, 공공 건물이 뭐냐,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하니까 이제 easily accessible and convenient to everyone 이렇게 돼서 약자를 따니까 EA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어제 개발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조건이 어긋나면은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분석을 하니까 개념 정의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존례의 측면이 있고 자연의 측면이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위성의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공시설은.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존례과 자연이 완벽하게 일치가 될 경우에는 예산 효율이 100%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전부 다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다, 공공시설이. 근데 100명이 이용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이든 간에 불편하든 아니면은 누구나도 접근하기 어려워서 50명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예산 효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20명밖에 못 가면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과연 뭐냐? 그러면 공공시설이냐 뭐냐? 공공시설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정의에 따르면, 그러면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럼 사유시설인가요? 아니죠. 왜냐면은 공적 자금이 투여됐잖아요. 그럼 공공시설도 아니고 사유시설도 아니면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예산 낭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는 이제 세금감시단 가입하기 참여하기 전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것이 뭐냐면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어떤 데는 진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중복돼서 생산보다 2개 이상 설치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원칙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나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것에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시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예산 낭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 요즘에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블록을 자꾸 재설치하는 경우 있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 종류를 한번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교통시설로는 교통신호등, 도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선 터미널,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여가시설로는 공원, 놀이터, 공설 운동장, 통신시설로는 전화국, 우체국, 공중전화. 자, 문화시설, 그 음악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의료시설, 보건소, 기타 공중화장고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공공시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고를 해야 되냐, 신고 대상이 뭐냐, 이거 제가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은 아예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그거는 세금 낭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세금감시단에 참여하시게 됐으니까 제가 노예랑되게 말씀드리면은 저부터도 실천하겠지만 그 합리적 의심이 들면은 꼭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솔직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거를 갖다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저께 어떤 위원분이 그 감시 기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입법 기능이 있고 견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시단의 기능이. 근데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입법 기능은 예방 기능이죠, 예방. 그러니까 애당초 이거 예산을 집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감시단이 참여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게 감시단의 기능이 확장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견제 기능, 사후 교정 기능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신고하는 것조차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예방 기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보면은 그것이 사후 교정 기능인데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이 견제가 되니까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지금 다른 위원분께서 지금 정리를 해오신 것 중에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규, 이걸 숙지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거를 정리해 오셨고, 그 다음에 추진 사업 내역을 이미 완료된 것 위주로 이제 홈페이지나 또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39조,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 여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일단 다른 얘기가 있는데 별로 분위기가 그냥 강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그 내용은 조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질문 있으시면. 잘했어요. 박수. 네, 발표해주신 김용태 대원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